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코니 분들은 딱딱 찍어주시는 거 원하거든요. 소장님은 차트 분석을 네. 이런 이론과 이런 지표를 본다. 네. 네, 이런 거 있어요. 이거는 사실 뭐 다른 분도 얘기 안 하고 저는 근데 하는 거라서 그냥 한번 공유해 볼까 하는데 저는 사실 좀 희망회로를 갖자라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전에 하도 의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남들 다 먹는데 혼자서 쇼치고 있으면서 손실 보고 너무 억울했었어요. 그래서 저의 시드 중에서 일부는 50이나 53이나 저항을 받더라도 무조건 홀딩하자. 저점에서 잘 잡았거든요. 지금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50에서 53을 맞고 떨어진다는 그런가요? 사실 누구나 보는 그 구간을 전 뚫어야지 사실 개미들이 돈을 잃고 세력들이 돈을 번다고 생각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상방을 보고 있었고 그래서 저점에서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홀딩도 잘 하고 있고 관점이 현재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3월 시장은 상승을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이렇게 흔들면서 매물대 만들고 하는 것도 결국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3월 시장을 상방으로 예측할 이유는 이제 전고점을 넘길 거라는 그리고 저점이 이미 그 전에 나와서 이제 상승장으로 국면이 바뀔 거라는 예상을 갖고 계신 건가요? 예, 지나온 차트에서 저점 매직 구간의 길이와 뭐 시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봤을 때 충분히 저점을 넘을 법한 에너지를 모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고점을 넘길 판. 저는 세 가지 관점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여기가 5만 1,000에서 3천 구간에서 맞고 2만을 떨어진다. 두 번째는 큰 수렴을 그리다가 결국은 올라간다. 네. 세 번째는 그냥 올라간다. 네. 이거를 세 가지를 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차피 제가 출근한 방송 복귀해서 1월 말부터 지금 한 2달 딱 됐는데 2달 동안은 어차피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네. 메인 관점만 소개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에 이제 5만 1,000 반등 후 하락설을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되면 탈락이고 이렇게 되면 지속되는 거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라이브 방송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약간 비슷한 관점인데 다른 게 누구나 예상하는 그 지점은 가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은 가지 않기 때문에 제 유튜브에 출연했던 그 롤리랄이라는 동생 같은 경우는 비트 최저점이 아마 30K 정도 될 거예요. 네. 그걸 깨지면 18K까지 간다는 사람들 너무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살짝 깨고 반등 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참 생각하는 게 다양한 것 같아요. 서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매매 원칙, 뭐 투자 철학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고배율하고 저점 잡기를 기본적으로 이제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남들보다 철저히 더 잘해보려고 많이 이제 실전을 이제 겪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그것들이 혹시나 안 됐을 때 할 수 있는 이제 시드 관리 부분에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제가 내 시드가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한번 권해보고 싶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매영남이라는 그런 얘기도 만불 챌린지? 네. 그 영감을 얻어가지고 엑셀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100만 원으로 자, 너 일주일에 트레이드 정말 열심히 해갖고 얻을 수 있는 수익률 몇 프로야? 저는 20% 생각을 했어요. 10배로 1%를 먹으면 10%. 10배로 1% 먹기를 일주일에 2번만 한다라는 마인드면은 20%가 그쵸. 어떻게 보면 쉽거든요. 근데 중간에 본인하고 손실을 봤을 때 본인하고 타협을 한다든지 계획이 틀어지는 부분들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는데 딱 52주 1년 동안 100만 원으로 100만 원으로 어마어마할 것 52주 같은데. 52주 딱 계산하니까 11억이 찍히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같이 해보자라는 분이 있으면 같이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동기부여도 좀 하고 52주까지 진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내 시드가 작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역산해서 시드를 관리를 하는 거를 한번 목표를 세우고 이거를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그랬거든요. 돈으로 돈을 벌려고 하니까 깨지고 무리하게 되고 기다림도 못하게 되고 하는데 이거 시간으로 돈을 한번 벌어보자.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 52주 챌린지라고 해도 될 것 같고 시드가 진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친구들, 동생들, 형님들 만나서 들어보면 애초에 처음부터 시드가 컸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열의 아홉은 시드가 진짜 뭐 5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수백억, 뭐 거의 1000억까지 가신 분도 있고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처음부터 시드가 커서 100억 가지고 코인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뭐 한 9천억 되신 분도 있긴 한데 근데 뭐 진짜 그런 특수한 경우가 한 분 빼고는 적은 시드로 시작해서 실력까지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실력만 있으면
시드가 그렇게 안 중요하기 때문에 돈 때문이란 핑계를 접어두시고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52주 챌린지를 통해서라든가 네. 아니면 만불 챌린지를 통해서라든가 뭐가 됐든 좋으니까 적은 시드로 내 목표한 금액까지를 꼭 올라가 보는 그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차트 분석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차트를 한 2시간 정도는 보는 편이고 관점을 최소 2가지를 뽑습니다. 그리고 2가지 중에 하나가 정말 좀 약간 포멀하고 무난하게 갔을 때 이렇게 파동 분석을 하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하고 억지로라도 짜내서 어려운 분석을 하나 내봐요. 변칙. 얘 세력들이 무난한 차트에 빗대서 꼬을 수 있는 루트를 하나를 찾는 거죠. 적중률이라고 하면은 무난하게 가는 게 아무래도 50%가 넘을 가능성이 좀 큰데 사실 수익이 크게 났던 거는 살짝 방향을 트는 시그널이 보였을 때 그 방향을 추종해서 가니까 너무 수익이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세력들이 사기를 친다라고 쳤을 때 사기를 치려는 사람이 크게 먹으려고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저는 항상 조금 캐치를 해내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하락으로 보면은 상승장인 거 액션을 만들어 놓고 하락을 떨어질 것이다. 사실 이거를 대부분 오래 트레이드 하신 분들은 알 건데 코리님 분들은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내릴 거면 왜 올려라고 하시는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이럴 거면 왜 올렸어? 네. 가격을 일단 세력들이 80원까지 떨구려고 생각을 했을 때 가격을 갑자기 어느 순간 땅땅땅 하면서 양봉 캔들을 띄워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정지 상태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한 틱씩 오르거든요. 이런 움직임이 제가 느끼는 특수한 움직임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매수장이 꽉 차 있어요. 예를 들면 현재가가 100원이야. 그래서 캔들을 올려놨으니까 사람들은 들어가려고 하겠죠. 오를 것 같다. 이거 찐반이다. 라고 하면 99원에 지정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체결이 안 되죠. 왜냐면 99원에 매수를 엄청 걸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장가를 그 사람들이 긁는데 시장가로 긁는 또 101원에 받는 금액이 또 그 사람들이 깔아놓고 99원에서는 받치고 101원에서는 쪼물량을 매집을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99원에 받쳐졌던 거를 던지면서 쇼물량의 수익을 가져가는 게 사실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 이거를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고찰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갖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코니 분들은 딱딱 찝어주시는 걸 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코니가 봤을 때 서장님은 차트 분석을 이런 이론과 이런 지표를 본다. 네. 네, 이런 거 있어요. RSI는 뭐 사실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뭐 볼펜 안 보고 이평선도 모였다 안 모였다 정도 판단, 큰 변곡이 있겠다 없겠다 판단한 거지. 여기는 저항을 받겠다, 여기는 지지를 받겠다 절대 판단하지 않아요. 올라가려면은 저항 없이 다 올라가 버리고 뚫을 때는 지지 없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거를 믿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다이버전스 정도는 조금 참고를 하는 게 뭐 타점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게 설령 틀렸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힌트를 얻게 되는 게 요번에 상승장 중간에 지금까지 고지를 한 번에 올렸던 그 부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4시간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겼음에도 내리지를 않고 있다라고 방송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거를 정말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게 상승 추세로 돌아가느냐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다이버전스를 씹으면서 올라가면 얘는 맞아요. 추세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상승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 네네네. 그다음에 추세 추정 기본으로 하시고 RSI 다이버전스 보고 그 외 또 주요하게 보는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약간 이도저도 분석이 안 될 때 ABC 발라먹기를 많이 해요. 아주 그냥 너무 쉬운 거거든요. 그냥 A 파동 올라갔다 치고 B 파동이 382까지는 무조건 기다리는 거죠. 382까지 기다려서 받고 그게 더 내려가서 236인가요? 그 구간까지 가면 그냥 손절을 해요. 그럼 대부분 이제 382까지 기다리면은 뭐 안전한 타점이라고 보고 이거는 사실 뭐 다른 분도 얘기 안 하고 저는 근데 하는 거라서 그냥 한번 공유해 볼까 하는데 용어도 없어요. 그냥 비슷한 개념으로는 프랙탈이라는 걸 요새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끼리 장난으로 매핑한다 그러거든요. 매핑. 차트는 1분 뒤에 10분 뒤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거 차트 중에서 비슷한 패턴이 있으면 그 창을 항상 띄워놓고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창을 같이 띄웠는데 15분 봉 창 하나, 1분 봉 창 하나를 둬요. 1분 봉을 두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15분 봉으로 보면 한 개의 캔들로 보이지만 1분 봉으로 봤을 때 15개가 되니까.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제일 구체적으로 보이는 게 1분 봉이기 때문에 너무나 예쁘게 동일하다라고 하는 패턴이 있으면 그 시점을 작년 10월이고 9월이고 차트를 계속 체크해가지고 1분 봉으로 가요. 한 10분, 20분 걸리거든요. 맞아. 제끼만 해도 엄청 오래 걸려. 이게 매핑이라고 하는 이유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깜깜한 상태에서는 사실 우왕좌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따라가지 않더라도 얘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나는 여기서 올라갈 것 같은데 얘들은 이 상황에서 내렸네? 라는 어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이걸 하면서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들으면 또 이것도 소설 같은 얘기예요. 아니 누가 그걸 똑같이 그려. 근데 제 경험담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 이틀 동안 커플링 된 적이 있었어요. 이틀 동안. 그때 1분봉이 지금 15분봉하고 패턴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이틀 동안 시드가 4배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똘이라는 법은 없죠. 정말 우연일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좋은 거는 가격이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 수 있다는 기준이 되더라는 거죠. 앞날을 모르면은 중간에서 막 올라타고 막 불타기 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것들이 상당히 방지가 많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만 들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게 있다면 일본봉으로 억지로 가가지고라도 한 번쯤은 보고 해보시라. 저는 뭐 소설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되게 많이 하는 말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뭐 딱 그런 거고 그리고 인간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라는 게 인간이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거를 그냥 기록한 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같은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같은 패턴만 계속 될 수도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고 인간의 심리라는 걸 학문화해서 또 배우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전 차트에도 다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장 우선시해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걸 채택해서 차트를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의 욕심을 형상화한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인간의 욕망을 읽는 패턴이 있을 수 있다. 그 패턴을 통해서 수익을 내자가 제 기본 원칙 투자 철학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가장 베이스로 깔았는데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설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진짜 좀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나도 너무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를 얘기하니까 내 머릿속은 그려지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게 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에 대한 생각을 약간 유튜브 기능 중에 동영상 저장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단순한 기능 때문에 아니, 매매일치로 너무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는 또 와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채널을 만들고 왔어요. 네. 채널 이름 제가 허락 안 받고 매영남 네. 퍼스트 장학생 네네. 알겠습니다. 짝대기 꽂고 서장 써놨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사실 아까 제가 꿀팁이라고 나름 생각은 하는데 너무 못 받아들이실 것 같아서 그 매핑이라고 하는 거 네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라는 정도의 어떤 공유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필요 없는 영상은 절대 안 올릴 생각이 어차피 영리 목적으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뭐 기대를 하는 게 2기도 또 나오실 거 아닙니까? 그쵸. 매영남 2기, 매영남 3기 장학생들이 나와서 매영남과 다 관점이 달라. 그것도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보거든요. 네, 다양한 그래서 의견이 있는 게 좋죠. 뭐 네. 청출어람이 언젠가 또 될 수도 있고 그럼요. 하기 때문에 저는 청출어람 될 때 가장 큰 기쁨이 저보다 제 시청자 중에서 자산 규모가 큰 사람이 나올 때의 그 기쁨은 너무 기쁩니다. 우승 소감. 제가 이제 딱 좋은 거는 그거였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 나 비트코인 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 사실 저는 이제 코인을 하시는 분들한테 주변 사람들이 뭔가를 느끼게끔 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 코인에서 잘 되고 있구나도 느끼면 안 되고, 잘 안 되고 있구나도 느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저같이 이제 가장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제가 수익을 많이 벌 때도 있었거든요. 돈이 뭐 하루에 500만 원, 1000만 원 벌리고 할 때 기분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친구들 뭐 소고기도 사주고 막 이렇게. 나는 그게 단단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파도가 치기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무너질 줄. 그러고 나서 내가 막상 위축이 됐을 때 슈퍼에서 딸기가 1년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너의 흔들리는 불안한 모습을 보지 마라. 잘 될 때 항상 킵을 하고 안 될 때를 대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게 시드 관리다. 요 말씀을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자기의 그릇 네. $10,000에서 $30,000가 너무 쉽게 가요. 그 $30,000가 넘어가면 여지없이 깨지거든요. 시드를 나누자고 계획을 했던 이유 자체가 $30,000가 넘어가면 깨진다는 징크스가 조금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대회가 사실 되게 적합했던 게 제가 아시잖아요. 3만 불로까지 벌었다가 22,000불까지 떨어지고 대회가 종료가 됐거든요. 네. 그럼 이 코인 말고는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 같은 건 없으실까요? 뭐 잘 됐을 때 얘기지만 저는 이제 해보고 싶은 것이 일자리 창출, 그냥 약간 선한 영향력의
점포들을 많이 내고 싶어요. 그리고 보통 뭐 요식업 같은 경우에 마진율을 뭐 작게 잡으면 뭐 20%에서 많게 잡으면 35%까지 이제 사장이 사업 그쵸. 비용으로 창출해 가는데 사실 돈을 벌겠다는 목적보다 약간 사회가 또 많이 점점 각박해지고 하니까 연봉을 되게 많이 받는 흑수저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지 못했더라도 성실하게 일하면 돈을 아쉽지 않게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장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제공을 많이 해주는 사업체를 많이 늘려보고 싶어요. 제가 부동산 하면서도 컨택에서 데리고 온 친구들이 되게 잘 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데리고 왔는데 저의 3배를 벌고 뭐 이런 친구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그런 것들이 나중에 되니까 보람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오늘은 저희 3월 매형남배 대회 참가해서 우승하신 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저도 참 옛날 일들을 되돌아보고 그런 이제 점검하는 시간이 많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기쁜 마음의 트레이딩 인터뷰였는데 뭔가 자꾸 감성적이게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정말 축하드리고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승승장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이 인터뷰 통해서 도움 많이 받으셔서 승승장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